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자는 젊어서 진나라 이사와 함께 수훈자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은변이 뛰어난 이사와 대대적으로 한미자는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 학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한미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미자는 법과뿐 아니라 도가, 유가, 묵과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설명하고 법에 의한 부국강경의 논리를 정립하였습니다. 한미자는 철학의 중에서도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혁명학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혁명학은 명실론을 법의 적용에 응용하여 하려던 일종의 법률학입니다. 한나라는 전국 지령 중에서도 문화가 떨어지고 당시에는 세가 기우는 행국이었습니다. 한미자는 이를 극장하여 여러 계책을 하나하게 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이 매우 존경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상하천의 사기에 의하면 한미자가 저술한 고분과 오도를 본 진시황이 크게 감명을 받아 이 사람과 교류한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세상이 된 이사는 한미를 얻고 싶다면 한나라를 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미자가 사신으로 올 것이고 그때 회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도 어차피 공격을 했겠지만 어쨌든 대륙 통일의 신호탄을 한나라를 공격했을 때 한나라에서는 예상대로 한미자가 사신으로 왔습니다. 침공을 막으려고 하였고 한미자는 진시황에게 가서 한나라를 공격하지 말고 전나라를 공격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한나라는 이미 진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어 한나라를 공격하면 아무도 진나라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나라가 멸망하면 전나라가 즉각적으로 이 나라 동맹하여 전나라를 공격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이유는 전나라를 먼저 공격해 이 나라와 전나라를 정멸하면 한나라는 편히 한 통으로 항복하게 되니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미자는 원래 말더듬이였으나 달배운 건 아니었습니다. 논리 청년은 글솜씨에 진시황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한미자는 진나라 같은 대국이 요가를 이용해 뇌물로 타국의 권리를 묘사하는 건 법과 사상을 기초로 하는 진나라에게 맞지 않다고 요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사와 요가는 진시황의 한미자는 한나라의 왕족 출신이라 진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미자 이야기는 전부 한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자를 감옥에 가두고 독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힌 한미자가 신세를 비관하여 음독 자살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진시황이 발견했을 때는 한미자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진시황이 한미자를 죽인 이사와 요가를 원망해 진상을 받고 이사와 요가를 처벌하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의 신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한미자가 죽은 이후 한미자를 사면하여 그의 정책과 사상을 이해하여 이용하고 알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사가 같이 한 스승을 모신 동문사였던 한미자를 죽이도록 사주한 것을 질투가 아닌 현실적인 이유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이사는 아직까지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한미자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으며 설사 한미자와 친한 친구 사이였다 해도 한미자가 한나라를 정발하는 데 방해가 되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사가 질투와 함께 재능이 뛰어난 한미자를 고려 죽였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선 이사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조국의 가문을 따라 진나라의 후계 계승 문제를 고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며 이사는 자신이 보신 의식이 아주 강해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를 거린 인물임을 이루들어 결국 개인적인 감정을 국가적인 이유로 포장하였다고 합니다.
능력이 되는 합의자가 진시황이 마음에 들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이 흔들리는 위험성 즉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되는 합의자를 죽였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성인은 수백 년 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 평범한 사람들로 굴러가는 제도 구축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 역사를 하였습니다. 성인이 현능함을 이용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역사한 것은 법과의 공통된 개념입니다. 또한 합의자는 다른 학자들이 옛 성인들을 언급하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합의자 본인의 옛 사람들이나 그들의 시대가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시대가 바뀐 까닭에 옛날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숫자가 적었으므로 제어가 냉담하였다는 것이다. 하나 오늘날은 그렇게 보면 백성들은 아들 다섯을 부양하기에 많다고 얘기지. 나는 이 다섯 아들이 제각기 다섯 아들을 낳으면 할아버지는 25의 손자가 생기니 자연히 제재할 수 있는 제어가 줄어들어 다툼이 생긴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하며 합의자는 이를 옛 성인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제각기 다른 시대의 성인이 계책을 실행하는 우선거리가 될 것이라 다시금 수주 대토에도 빗대어 설명하였다. 법과 술과 세를 통합하였다. 이는 합의자가 최고의 법가이자 동시에 법가를 집대성한 법가의 그것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합의자 이전의 법가에는 크게 세 가지 계통이 있었다. 첫째로 신동의 계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세를 중시하였다. 둘째로 신불회의 계통을 뽑을 수 있다. 이들은 수를 중시하였다. 셋째는 상황의 계통이다. 이들은 법을 중시하였다. 합의자는 어느 중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합의자에 따르면 세는 군주에게 있어서 미천이다. 일찍이 신도가 두 신하와 한 군주가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를 언급하였다. 임금은 두 신하 중 하나를 쳐서 세력의 절대 우위를 체벌하는 충실히 간언을 무시하였다. 한 명의 신하가 다른 신하를 쳐서 세력을 흡수하자 열세의 노예 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세는 군주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미천이다. 술은 군주가 신하를 부리는 술수이다. 군주는 적절한 신하를 뽑아 임명하며 신하의 실적에 따라서 선거를 맹하게 해야 한다. 군주가 신하를 제대로 부리지 못하면 국정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 법은 신하가 백성을 다스리는 기축이다. 법이 엄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럽다. 술 법을 적절히 병령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법과 술은 운족이 수단이며 세가 없으면 수단을 부릴 힘이 없다. 합의자의 맞는 부분을 수리하려 되었다. 그 5번 편에서 합의자는 술과 법을 다루는 선비에 대해 말하였다. 지술을 지사 술을 아는 선비는 식견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례사역을 체하는 신하들이 꾸미는 원문을 바뀔 수 있다. 능법 지사는 법을 아는 선비인데 곧세고 곧아야 한다. 곧세가 곧지 못하면 관계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를 덕명의 사례사역을 꾸미는 근신과 귀족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세를 따르지 못할 경우 법술지사는 무명이 씌워져 죽거나 자기의 손에 목숨에 이를 것이다. 법술지사는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저런 운명에 취할 것이다. 합의자는 순자의 제자이므로 순자의 영향을 받았다. 순자는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당시 전생기를 누리던 맹거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합의자는 맹거의 영향도 받았다. 맹거의 주된 노력 중 하나는 이런 것을 실질을 알맞게 부합시키는 것이었다. 육아에서는 이것이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운 의미론으로 나타난다. 합의자에서 이론과 실질의 부합이 관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재무장관이란 이름이면 재무장관다운 실직이 있어야 한다. 임명한 이후에는 명과 실이 잘 부합되는가 심사하여
상도를 내려야 한다. 이를 바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혁명이다. 형벌과 정치는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강하고 약하고 차등이 필요하다. 해나필에서 함재는 혁명의 덕처의 가치를 무시한다. 흉포를 막는 것은 일실뿐이지 특구 따위는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남이 내게 선행할 것을 의지치 않고 남이 내게 감히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겠다. 남이 내게 선행할 것을 의지하면 한 나라의 안에 일대는 명백 의지할 수 없다.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면 한 나라를 숙장할 수 있다. 통치자는 다수에게 통할 방법을 택해야 하므로 덕을 버리고 법을 따라야 한다. 법은 필연이지만 선행은 우연인 것이다. 한미자의 사상은 도가 사상과도 통한다. 한미자의 명가도 그렇듯 당대의 제자 백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법과의 통치술과 도가의 통치술은 원래 서로 통하는 바가 많다. 그 중에서도 대단한 지혜를 가진 성이 있을 때였다고 주장하는 무의 통치술 등은 도가와 법과를 특히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도가의 통치술은 맞는 부분이 무의 통치술로 화를 피해 응가는 것에 집중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신도가 시를 중시함과 통한다. 군주는 현명함으로 새에 거스르는 일을 끊을 필요가 없이 새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앞서 두 명의 신하와 한 명의 군주 이야기를 했는데 군주가 새에 따라서 두 명의 신하 중 한 명을 쳐서 시설을 흡수할거나 또 한 명의 신하가 승리한 후에는 뜻대로도 왕위를 내려놓고 인거했다면 화를 피웠을 것이다. 따라서 신도는 때로는 법가로 불린다고 때로는 도가로 불려야 한다. 무의술은 공자가 먼저 주장한 것이다. 공자의 주장에 따르면 순이 바로 무의술을 활용하였다. 수는 그저 조정의 정조가 단정하게 앉아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덕치라고 한다. 덕으로 사람은 고할 정지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 자기가 없어 몸이 완전한 은자의 경우를 이룬다. 한미자는 이를 결합시킨 것이다. 무의는 무의되 그 꾸밈이 없으면 이거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다. 시에 있어서 무의는 두 신하와 한 명의 군주의 경처럼 시를 따라가는 무의를 술에 있어서는 무의는 군주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신하를 세워서 성물을 다루는 것을 법에 있어서 무의는 역시 군주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신하가 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보면 신도는 법과 도가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때로 법가로 분류된다. 때로 도가로 분류되는 것이 각자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경을 인용하는 데 윤호 표현 등은 비록 사마천은 한미자의 제자로 얘기했지만 사실 후세 편집을 한 작설이 있다. 이들이 도가와 통하긴 한다. 말하자면 장자는 그냥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살지 않겠냐고 했다. 노자는 덜 욕심내고 무지한 상태로 울면 순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도가의 일판 사원이란 영위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영위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은 은닉되어 있지만 통하지 않을 수 없고 법은 조잡하지만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분수, 행동, 위임, 완성, 시비, 상물 등을 다하긴 하였으나 역시 하늘 도덕, 인의덕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한미자는 도가와 통하되 또 다르다. 현학편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 비슷한 얘기도 한다. 곧 육아에 대한 비판이다. 육아는 빈무한 자에게 토지를 나눠주자고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빈무한 자에 부유한 자는 그 노력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임을 육아와 주장은 공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늘 일반 신도가 곧 현학의 무리들도 이 통치술과 연결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대체하게 막아오고 말았다. 현실의 정치를 강조하고 정치의 인의 또는 도덕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기에 니콜라 마키아벨리에 비교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마키아벨리는 정치적인 면을 한미자는 법에 의한 복종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신령에 대한
도리 관점의 독재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할 거짓말을 다 하면서 어떻게든 신령이 있는 척만 하면 되는데 반해요. 하미자는 끝까지 신령이 있는 척 가정을 수는 없기에 실제로 신령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작은 틈이 어렵게 쌓아놓는 신령을 무너질 수 있게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본질적으로 면에서 보면 흔히 대중의와는 달리 한미자와 마키아벨리는 비정무술수주자가 전혀 아니고 윤리적 원칙의 중령을 부정한 인물도 아니다. 다만 현실을 주저해서 윤리적 원칙적 정의가 정의와 인위만 내세운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강제에 떠섞여서 지켜지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현실주의가 어둡게 마치 세상에는 덕도 윤리도 필요 없고 그저 실질적인 경제력이 이 세상의 구경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거쳐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이래 수천 년간에 축적되어 온 서양 철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제자밖에 이래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동양 철학의 기반이 된 한미자의 주장은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누가 더 낫고 못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미자는 법과 술과 시를 모두 자신이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수천 년간의 사유를 통해 법의 개념이 상당히 명확해진 시대에 살았던 마키아벨리는 기존에 형성된 법에 대한 공감대에 의해서 그것이 실천되기 위한 시와 수를 섬세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자는 법과 철학을 집대성은 이고 마키아벨리는 그 현대 정치학의 시조인 것이다. 정치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순간 목적을 실천하는 도움의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정치적 행위는 도덕과 윤리와는 엄격하게 분리시켜 별개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점은 비슷하다. 인간 사회를 변화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당대의 철학자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전설 속의 재앙들이 시대를 재현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거부하고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가 해결책이라는 진보적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정근대는 시대 한계로 상황을 생산한 것도 없고 중간에 수없이 이익을 가로채는 이유로 봤고 공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보다는 사치품 제작을 봤다. 성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미자의 정치 계획이 지나치게 법과 체계를 중시하여 비현실적인 의견도 있다. 일례로 땅도 작고 머릿수도 적으며 사방이 강다근 약소국의 외교를 살아남으려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강대국이 되어 이 외교를 벗어나면 된다. 즉 빵이 없으면 개교를 먹으면 되지라는 주장도 보인다. 한미자의 주요 구두에 쓰인 전국시대의 국의 상황을 보면 이미 신나라가 나머지 유국을 합친 그만큼 강대해진 상황에서 유국의 귀족들의 반대가 없더라도 수년이 그 정치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나 더 시간이 촉박하 있다. 이런 정부 통치에 대한 일반 이론에 대한 그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당시 한나라의 인민에게 국정 계획에 대해 발설을 편들어서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적어도 대등하거나 강대한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기에 통일 제국의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쓴 글도 아니다. 후대 역사뿐만 아니라 당대의 역사만 보더라도 신 강대국의 외교적 고립으로 결코 물러가거나 성장 동력이 있고 작은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음에도 외교적 노력을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 다만 당대의 외교를 통한 나라 간의 균형과 기대 호의 오시간 세력들에 대한 반발이 연장을 얻고 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비판은 이런 설정에 대한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한미자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시황도 한미대 책을 보고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